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전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해서 대통령께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고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총괄 보고 및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 준비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대내외적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탈북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 준비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들이 합동 보고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통일 준비가 범정부적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보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통일 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통일 준비의 목표를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서는 협업을 하고 민간 및 국제사회와는 연대하면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분야별 전략과 과제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해 튼튼한 국방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통일 비전 수립 및 공론화와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을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민생 협력과 호혜적 경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교 차원에서는 신뢰 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본격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일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업은 통일 준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통일부 업무 보고는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일부가 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또 금년에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서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통일부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 준비로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고 각 전략에 따라서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통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일 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국조실,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금년에 통일문화 행사인 가칭 통일박람회 2015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시나 공연도 열 수 있는 통일문화 스페이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통일시대 주역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일부 중심으로 추진하던 인재 양성에서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는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행자부, 인사처,
등과 함께 관련 교육을 제도화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자체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통일 교육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연천에서 개관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매년 3만여 명의 청소년이 통일 체험 연수를 통해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직접 느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 외에도 외교부 평통 협조를 받아서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미래 통일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메르켈 프로젝트 그리고 웨스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1 멘토링과 해외 연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세 번째 과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민생, 환경, 문화 통로를 실질적으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화가 재개돼야 합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과 함께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행사를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 운행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협력에 호응해 온다면 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환경, 문화의 3대 통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복합 농촌단지 조성이나 모자 복원사업,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등 기존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감과 동시에 민족 동지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가칭 남북 결의 문화원을 서울, 평양에 동시 개설하고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양식을 집대성하는 가칭 한민족 생활문화 편람, 편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위해서는 농림부, 또 복지부, 환경부, 문체부,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과제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경협사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삼통 문제 등 제반 제도를 보완하면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와 역할을 분담해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낮은 핫산 물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육상, 해상 복합 물류 통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외교부와 힘을 합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면서 남과 북,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엔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착수하고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도 통일부 업무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상들을 실천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부터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통일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 준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한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대문을 여는 그런 해가 되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합뉴스 이정진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이 계획들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다시피 북한이 대화에 호응을 해야 이 가능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박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지금의 접근법으로는 좀 북한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달라,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메시지로도 들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이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대화 제의를 구체적으로도 했고 또 좀 어떤 방향의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북한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분위기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오히려 더 진전시켜 나가는 듯한 저희는 그렇게 지금은 단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군사 훈련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것이 작년 초에 북한이 얘기했던 그 중대 제안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나씩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주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북대화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가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남북대화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불신, 또 이 군사적인 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첫 번째 출발로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퍼스트 스텝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남북 대화인데, 그것은 응해오지 않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대화의 그 의지, 북측의 그 대화 의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여건들을 좀 마련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당국자들이 담당 이 부처장들이 이걸 위해서는 노력을 좀 해라 하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주십시오. 네. 예, 통일뉴스 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나 모의사 조치 해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오늘 보고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신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김치관 선생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뭐 의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문제, 특히 현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나누질 않았고, 좀 더 이렇게 금년 특히 광복 70년이고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그 시점의 엄중성에 기반해서 뭔가 통일 시대를 가까이 오게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음 자세,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주십시오. 네. 예, 그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 대해서는 뭐 이 보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그것을 이렇게 그 화면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리고 뭐 사전에 다 BH하고 청와대와 다 논의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것이 뭐 거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참고로 대통령께서 뭐 우리 통일부 업무와 관련돼서 그 하셨던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남북 대화의 문제라든가 또 탈북자 정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구체적인,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부의 그 업무 보고에 있는 금년에 해야 될 좀 새로운 그런 사업들, 과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네, 금방 동아일보 윤환준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온라인 브리핑인 관계로 소속과 성함을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분 질문 주십시오. 예. 예, SBS 안정수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잘 돼야 성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북한과 관계가 잘 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언제쯤 몇 차례 정도 좀 하겠다는 좀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그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연결이 다 돼 있었고, 그 철도 구간에 대한 그 조사도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한 그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것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루어지기만 하고 북이 수용을 하면은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뭐 예컨대 뭐 부산에서 갈 수도 있겠죠. 가서 신의주까지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외교부에서 그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 그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예컨대 부산에서부터 뭐 어디 뭐 저기 유럽까지 간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남북만의 협의만 가지고서 되긴 또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과 협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또 좀 여러 가지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좁게 그냥 한반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8.15가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8.15 뭐 전후로 해서는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그럴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자분 혹시
YTN 황혜경입니다. 오늘이 딱 설 전 한 달인데요. 이산가족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2주부터 한 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이루려면 지금 어떤 노력을 좀 더 하실 계획이신지 두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최소한 4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최소한입니다. 물론 4주면은 제가 보기엔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 계기라든지 추석 계기든지 이렇게 우리 명절을 붙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딱 그때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융통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설 계기로 설 계기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측에게 뭔가를 이미 지금 다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북측이 호응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것이고, 정부도 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가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통일뉴스 김시간입니다. 오늘 3대 통로를 말씀하시면서 민생, 환경, 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인도적 대북 지원과 또 경제 협력이 오이사 조치로 다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민생이라는 새로운 이런 영역을 중점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건 포기하고 또 새로 하는 건지, 그게 포함되는 건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도적인 지원과 민생 통로는 부분적으로는 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민생 통로든 북한의 민생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을 낫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결국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급하게 우리가 뭔가 좀 구호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필요한 특히 영유아, 산모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물건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민생 협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북한의 많은 그런 이 농업 기반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 협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물자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개발 협력 쪽을 저희가 민생 그런 협력 또는 민생 통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KBS. 예, KBS 박진희입니다. 장관께서 어제 금강산 관광과 유엔 제재와는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미 전부터 오래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국내 제재만 이게 그쳐서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데 정부의 의지만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유엔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만 이제 또 언론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를 위한 남북 간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저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만약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정확하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유엔 대북 제재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그대로 딱 부합되는 것 같으면은 아마 이미 정부가 야 이건 좀 애시당초부터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정치한 그런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또 해석도 여러 가지로 또 엇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간의 협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제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앞으로 이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스탑된 것이 아니고 중단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그 사과 또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상충된다 안 된다를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예, BBS 최지원 기자입니다. 관련돼서 질문 또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가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해서 우리 측과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를 하게 되고 만약 남북이 어느 정도 합의에 근접이 되는 대화의 진전을 가져왔을 때 그때 만약에 유엔 측에서 대북 제재 위반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거나 하면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불보듯이 뻔하고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도 또 순간 물거품이 될 텐데 왜 사전에 입장 정리를 안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고 고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이 협상이라는 게 다 입장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지는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관계나 또 우리 남북관계, 북한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안들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는가 여기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들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 보고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왜 그 사업을 그만뒀는지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럼 우리 박진 기자님하고 수돈 드시는 정은희 기자님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정원예비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기념위원회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라든지 정부 당국자로 구성하는 방안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기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문화라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공동 사업 부분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신 부분으로 볼 때 이 채널을 통해서 뭐 다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북 그 공동기념 그 공동위원회는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가 아니고 아마 주로 이제 민간에서 그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플러스 또 정부에서도 당국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에서도 지금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남북 간에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뭘 이렇게 그걸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갖고 좀 같이 좀 모여서 남북이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70주년을 맞는 이것은 뭐 남북 뭐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상으로 한 번 딱 잊고 지나가는 그런 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한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로 기본적으로 문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KBS 박진희 기자. 예, 그 앞에 이제 오이사 관련해서인데요. 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제게는 이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이때까지 밝혀왔고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사과를 할 경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유엔 제재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저런 입장을 전 얘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걸 제가 예단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거면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5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내외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